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문과 침공이 수시에도 이것이 과연 합당한 지적일까요? 오늘 팩트체크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수범 타임교육 입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거의 꽤 6개월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많이 기다리시던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유튜브 방송을 별로 이렇게 찍기 싫은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생각보다 그게 꽤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안 하려고 하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컥하면서 이 유튜브에 출연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수시 관련된 상담 계속 진행을 할 시기잖아요. 시기인데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계 아이들은 굉장히 상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문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향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계는 지르고 네. 인문계는 쫄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사실은 5월, 3월 뭐 이때쯤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 거죠. 작년 정시 이후에 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데 내지는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확대 재생산이 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언론 쪽 뭐 이런 쪽에서 네. 공개되는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상업적 내지는 뭐 흥미 위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선정적으로 네. 확대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래야지 본인들이 후회하지 않는 원서 그러니까 수시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프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방송을 찍어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살짝 방송 전에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정말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데이터를 엄청나게 이제 이 오늘 방송에서 많이 공개를 하실 것 같은데 이 길고 긴 방송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요거 하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수시를 이제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특히 문과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우선 먼저 해주시고 논거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과 친구들이 참고하는 데이터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어디가에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수능 성적이 안 나올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낮춰서 지원을 할 거거든요. 이번에 수시에 반드시 가야 돼. 이거 아니면 결단 나.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닐 가능성이 많다.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 들어가고 나면 모이잖아요. 뭐 수시 합격을 해도 단톡방에 다 초대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즐겁게 들어갔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다른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학교로 합격을 해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제가 나름 같은 방에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럴 경우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학교 제대로 안 다니겠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광범하게 퍼져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쫄지 말고 그렇죠. 이왕이면 좀 소신껏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무 쫄았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리고 가봤자 후회한다 또. 또 반복이다 그럼 또 N수 아니 뭐하니 또 반복이고. 알겠습니다. 자, 우선 수험생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요. 박 소장님과의
이 팩트 토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확대 재생산되는 논거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맞죠, 소장님? 네, 이게 그 신문 기사로 나와 있는 네.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방송 찍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7월 네, 25일에. 네, 예. 그러면서 제목부터 보시면 네. 그 문과 침공 2023 수시부터 비상. 이과생 절반 수시 교차 지원 오. 뭐 이렇게 됐어요. 네네. 근데 참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예, 예. 첫 번째 뭐 같이 한번 간단하게 예, 보시면 뭐 예. 올해 수시 뭐 이과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어. 문과 침공이 극심해질 양상. 예. 종로학원 설문조사 결과 와. 수시 전형에서 교차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이과 수험생이 절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 굉장히 좀 무섭죠. 그러니까 제가 네. 문과생이면 네. 확 쫄죠 이거. 네. 더구나 종로학원이라는 단어도 나왔어. 네. 문과 침공 나왔어. 네. 설문조사래. 네. 더구나 수시래. 나 지금 수시인데 네. 정시도 아니고 정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 수시래 이미 수시에서 침공한데 네. 절반에 가까운 49.5%가 확 쫄죠.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예. 굉장히 많이 잘못된 데이터들이 있는 건데 예.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 1081명의 응답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49.5%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네. 자기는 교차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입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 수시랑 정시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수시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정시는 딱 수능 성적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딱 점수. 예. 예. 그래서 여태껏 보면 수시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들, 용인할 수 있는 학교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그래 다니지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 그런 학교들을 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반면에 정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재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래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과 애들이 문과로 침공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경우에서 네. 이과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과 애들보다 수학 점수가 잘 나올 거란 말이죠. 수능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보험이 하나 더 있어. 뭐 수능 잘 보면 돼. 이럴 건데 문과 계열의 학과를 갈까요? 일단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죠. 그 수시부터 무턱대고 학교를 높여서 막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해결될 문제냐? 어허.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아무리 질르더라도 그걸 문과로 지르겠느냐. 네. 또 하나 문과로 지른다라고 했을 때에 네. 자기가 어쨌든 다니는 걸 전제로 했을 네. 때 점수가 나와 있는 정시랑 다르게 수시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과는 그래도 내가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의 일부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이 자연계열 선택할 수 있는 네. 그 범위 내에 들어와 그렇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무조건 반 정도가 어쨌든 간에 이과 애들이 채워질 거다. 이거는 말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그 밑에 설명을 다시 기사를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난해 정시에서 문과 침공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발생한 전례로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발생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거고 예.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오해가 뭔지에 대한 설명도 오. 드릴 거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도 아마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 라고 전제를 한다. 잠깐만요, 소장님. 예. 그러면 정시에서 문과 침공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발생했다. 네, 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걸 이제 뒤에서 쭉 예,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제로 해갖고서는 수시에서도 초유의 이과생의 문과 수시 교체 지원 이슈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제한 게 틀린 건데.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네. 거기에 나온 결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아하. 수시에서부터 더구나 정시하고 수시는 또 성격이 완전히 네. 다른데. 그리고 수시에서부터 사실은 자기는 인문계열 쓸래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어쨌든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 네. 거거든요. 이런 예. 기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또 아이들 실제로 수시 상담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그렇게 반영이 돼 예, 있어서 예. 이렇게 나오신 거죠. 예. 실제 영향을 미치고 예.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실제로 공식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보고 오는 데이터들은 어디가 데이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한 번만이라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산수 계산만 해봐도 네. 데이터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랑 설명회 할 때도 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어머님들한테 어머니들 숫자만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간단한 산수 계산도 안 하시고 음. 숫자의 권위에 굴복을 하세요. 아. 그러면 앞에서 떠드는 놈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따져볼 새도 없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세요. 그렇죠. 숫자 앞에 예. 좀 작아져. 그 왜 그러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저도 그렇긴 그래요. 뭐 말로 하면 그런데 숫자로 네. 딱 하면 그래 이러면서 일단 인정해.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노피디님 속여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숫자 앞에 작아진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나와 있는 숫자 이렇게 해갖고 예. 뻔한 산수 계산인데도 예. 아닌 것처럼 다른 값을 주고 약간 이래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등등등 해갖고 그거 맞아요. 숫자로 들이내세우면서 예. 이렇지 않습니다. 어쩌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다라는 그거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제대로 보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예. 대학의 첨단학과 신설이니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등으로 인해 선택지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전공 상관없이 교차 전을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과애들이 아쉬운 게 없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관련 학과나 첨단 학과는 기존에 있는 이공계열 학과에서도 네. 꽤 상위권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거기 가죠. 취업 잘 되는. 예.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정시 이거는 여담처럼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열로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연대 중문과 가라면 노피디님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이과 가죠. 그쵸. 저는 이과 가죠. 네. 간단하게 이거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중앙대 전자공학과, 죄송합니다. 연대 중문학과. 중문과. 예. 어디 보내실래요? 중앙대 전자공학, 연대 중문. 이건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취직은 어디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대가 좀 잘 될. 이게 이과. 이쪽이 이게 잘 사실은 전자라서. 예. 가치의 문제라. 예. 가치의 문제라. 네. 어느 학교가 좋아, 어느 과가 좋아라고 하는 건 맞아. 사실은 수험생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음. 근데 거꾸로 이런 전제를 한번 깔아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학교의 이름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겠어. 네, 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또 아무래도 그것도 역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더 네. 쉽게 받을 수 있고. 네, 취직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디가 취직이 더 잘 될 거냐? 이거로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답을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 생각도 있어요. 사실 애들이 더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네. 과에 따라서. 네. 이거는 과야. 이거는 간판이야. 이 애들이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기본적인 생각은 자연계 아이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요. 연대 중문과 가서 네. 복수 전공하지 이런 생각. 그것도 자연계열로.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처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한 답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네. 답은 아이들이 한 2학년 마칠 때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년 정도나 돼야지 실제로 이런 경향이
이게 굉장히 예상보다 크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값은 그때서야 나올 거예요. 그 왜냐하면 선택을 했던 학생들이 대학교 그렇죠.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후회하고 나 원래 했던 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원서 쓰는 고민 딱 하는 시점 7월 25일이면 방학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민했을 시점이에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일단 기본 3학년 1학기 성적은 다 나왔죠. 네. 학생부는 종료가 안 됐지만 네. 그럴 경우에 아이들 고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나는 어느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 시기에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나오면 아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그 밑에 편 보면 종로학원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 21개 대학의 수시 교과 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비교한 결과 44개 전형 중 36개 전형에서 자정계 모집 단위의 내신 합격선이 인문보다 높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 이것도 진짜 황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도 안 따져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믿어요. 사실일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 뭐 이 기사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활용했던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런 류의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에 관련된 걸 안 들려드릴 거예요.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디가 자료는 대기업 어디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보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들의 실제 점수나 그 경향성이나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아버님들하고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산수에 약하시지 않나요? 약하긴 약한데. 그 숫자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의 권위에 굴복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도 더더욱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 이런 판단의 근거가 존재하냐라고 해갖고 제가 이거를 이제 뽑아본 겁니다. 그 공식적인 판단 근거는 사실 이 자료뿐이 없어요. 작년에 정시에 관련된 뭐 실제로 이과생들이 문과를 전공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서울대에 대한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거기에 보시면 제목도 서울대 정시 문이과 교차 지원 가능한 인문 사회 예체능 합격자의 이과생 비율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 보시면 이과생 비율이라 분명히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근데 보면 자유전공학부 94.59%. 굉장히 많죠. 37명 모집인데 이과생들이 35명으로 돼 있어요.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88.89%. 굉장히 높죠. 간호대학 간호학과 84.21%. 생활과학대학 의료학과 여기에 보시면 77.78%. 그래서 그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높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회과학대학이나 여기에 보시면 경영대학 같은 경우가 대략 한 44%이 정도 나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심지어는 인문대학도 44.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만 보면 그냥 이거 먹고 이과 침공 맞네. 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웃기는 자료가 이게 똑같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정시 일반 전형 최초 합격자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과생은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도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기들도 약간 좀 찝찝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뒷자료를 다시 한 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게 2022학년 작년에 이제 수능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노피디님 이과생의 기준이 뭐죠? 수학에서 확통 안 하고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는 학생 이런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사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예, 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예, 예. 사탐이면 네. 그게 17만 9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미적분이 8,305명, 기하가 3,000명이에요. 11,000명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그 전에 이제 아예 분리됐던 수능, 예, 예. 그러니까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있을 때 네. 분명히 문과인데 어. 수학 가형 선택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매년 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음. 실제로 걔들 만나서 아니 넌 뭔 생각으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예. 서울대 들어가는데 가산점 받으려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서울대 특성이구나. 네. 근데 걔들이 1,000명이에요. 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그렇게 해서 가산점 받아서 성공한 애들 별로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여담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는 있었어요. 거죠. 서울대. 근데 그게 예. 1,000명쯤이었습니다. 1,000명 정도. 예. 근데 여기는 봤더니 예. 12,000명으로 늘었죠. 오. 11,000명, 12,000명.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수학에서 네.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다라고 무조건 이과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했지만 네. 탐구에서 사탐을 네. 그러면 그런 오히려 학생들이, 거꾸로 예.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 서울대 같은 경우 실제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네. 자연 계열은 예.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고 오. 과탐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과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과 쪽 계열 과는 그렇구나. 선택을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반면에 인문 계열 쪽은 예. 미적, 기하, 확통 이거 선택해도 상관없죠. 예. 제한이 사탐, 없구나. 과탐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이 모든 대학이 없네.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굳이 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까요? 얘들은 인원이 많이 늘었죠. 네. 10배 정도 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없잖아요. 오. 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작년 초부터 3월부터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문과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확통 선택을 하면 무조건 피해를 본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쭉 돌았어요. 표점에서. 네네. 표점에서 당연히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가 공통으로 보는 과목이 있잖아요. 네. 수원이랑 수투랑. 예. 거기에 평균이 낮으면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평균이 낮거든요. 누구에 비해서? 미적이나 기하를 네. 선택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럴 경우에 선택 과목에서의 점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깎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광범하게 퍼졌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같이 시험 본 애들이 낮아가지고 네. 동반 하락되는. 네, 그게 일정 부분의 도수 분포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럼 난 피해보기 싫어 이런 오.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네. 자료를 다시 보시면 네. 이 자료에서 미적 기하 선택했다라고 해서 걔가 자연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일단 잘못된 겁니다. 그렇구나. 예. 문과인데 그냥 서울대 그렇죠. 가려고 네. 그 사탐 해놓고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일 네.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과일 수 있는데 자유전공학부 있죠? 네.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원서를 넣으려면 정시에 예. 탐구에서 예. 원투 조합을 봐야 되죠.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유전공. 네. 꼭 그러다 과목을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자연계열 아이들이 쓰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계 아이들이 서울대를 쓰려고 하는데 과탐에서 원 보나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못 쓰는데 여기에 쓸 수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히 몰리죠.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과생이 문과를 이렇게 침공했다. 이거는 정말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네. 저는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공식 자료입니다. 이렇게 서울대가 발표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 공식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지원 현황 실제로 매년 이거 발표되는 자료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면 실제로 문과 아이들 중에 상당수도 원래 1,000명이었다 11,000명 됐으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 여기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정이나 기하 선택했다고 무조건 이과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자료 돼 있죠. 네네. 요거 22학년도 정시 전형의 교차 지원 현황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 설명 들으시면서 네. 이 단체는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아, 서울 그렇죠.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라고 나와 있는 요 네. 모임. 여기도 예. 그 뉴스 많이 나와요. 네. 예.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곳이에요. 예,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단. 예. 예.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대에 교차로 지원한 아이들이 60%, 연대 70%, 고대 45%, 한양대 쭉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돼 있죠. 네. 제가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쭉 설명하고 여기서 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서강대 같은 경우 8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문이과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예. 탐구의 비율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 아이들 중에서 탐구 망한 아이들이 이쪽 학교에 쓴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격자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원자라고 돼 지원자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지원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이 데이터를 빼야 되잖아요. 이 후속 데이터가 안 나온 겁니다. 맞네요. 그리고 나서 서울교육정보연구원에서 네. 조사를 했어요. 대학에다가 확인을 해서 네. 여기에서 위에 나와 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예. 한양대 이 학교들은 얘기를 안 해줬고요. 오. 성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예. 교차 비율 26%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그리고 서강대는 60%.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특이해서 수학은 잘 보고 탐구 못 본 아이들이 지원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 서강대, 중대, 시립대 요 정도 라인에서만 어. 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낮죠. 그럼 이게 그러네요. 이과생들이 문과 침공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데이터로 거꾸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서울교육정보연구원에선 네. 대학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식 자료냐 예. 이건 또 좀 애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중에선 그래도 일정 부분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 데이터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숫자의 약관적으로서는 우선은 미적기하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다 걔들이 이과는 아니다 네. 라는 거 하나 배웠고 네. 또 하나는 지원자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합격자 통계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등록을 해서 다니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네. 어쨌든 지원자 통계에서 언론에 발표된 거에 상당수가 좀 약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거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겠죠. 네. 예. 그 부분이 있고요. 네.